일단 전체부 싱글 임플란트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는 컨셉, EBC 컨셉이라고 하거든. EBC 컨셉. 옛날에는 원래 점막 관통부를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눴었어. 원래 두 개로 나눠서 이거는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부위를 두 부위로 나눴었는데 요즘은 세 부위로 나눠. 그 컨셉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심미적인 임플란트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자연치와 최대한 유사한 형태로 만들었을 때 잇몸이 딱 형성되는 거 있지. 이분이 대표적이지. 이거 사진 찍어 놓은 거잖아. 임플란트를 딱 뺐을 때 이런 형태의 잇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런 형태의 잇몸이 만들어져야지 치아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자연치아와 최대한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자연치 보철에서 위에 임시치아든 최종치아든 지켜야 되는 형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EBC 컨셉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 자연스러운 형태의 임플란트를 만들었더니 이 몸이 저런 모습이더라. 빼서 보니까 후향적인 거지, 후향적인 거. EBC, E가 에스테틱 존, B가 바운디드 존, C가 컨투어 존. 근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 사실은 우리가 크라운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 EBC, 이 세 개를 나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야. 에스테틱 존,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크리티컬 존이라 그래. 여기가 이 부분의 형태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일단 처음에 이 파란색 이 선이 있지. 이 선이 뭐지? 이게 뭔 거 같아? 이 선? 이게 실제로 환자 구강 내에서는 마지날 진지바야. 마지날 진지바. 근데 우리가 마지날 진지바가 치아에 찰싹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 이 부분은 유리치은이지. 낭창거리잖아. 이 아래의 포인트, 이게 에스테틱 존,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 여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몇 밀리다 그러냐면 1mm. 1mm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외워 그냥. 볼록이야, 볼록. 그 다음에 컨투어 존. 여기는 이 마지날 진지바 기준으로 한 5mm 정도 깊게 들어가 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임플란트를 마지날 진지바 기준으로 5mm 정도 깊게 심으려고 노력을 하거든. 이 형태는 임플란트 식리 위치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는 한 5mm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5mm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프루빙을 항상 하는 건 아니잖아. 5mm가 임플란트가 깊게 심겨졌다, 마지날 진지바 기준으로 5mm 정도 깊게 심겨졌다는 내가 어떻게 파악하냐면 힐링을 넣어. 내 7mm짜리 힐링 쓰잖아. 그때 한 그 정도 나와 있으면 5mm 깊게 들어간 거야. 한 2mm, 1, 2mm 정도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얘는 반드시 플랫한 형태야. 플랫한 형태. 직선으로 쫙 올라가야 돼. 다시 정리하면은 에스테틱 존은 어떻게? 볼록. 이 컨투어 존은 플랫.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를 연결하는 바운디드 존은, 이게 이머저스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 여기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생겼니? 볼록하니 오목하니? 어떤 거 같아? 얘기해도 돼. 오목해 보이지? 그치? 혜리 어떻게 보이니 이거? 이게 볼록이니? 이게 볼록하면 안과 빨리 가. 이거 오목이잖아. 컨투어 존에서 에스테틱 존을 연결하는 바운디드 존, 이거 2, 3mm 정도 되거든. 얘는 어떻게? 볼록? 아니야, 오목이야. 오목과 스트레이트 그 경계 어딘가야.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어려워. 에스테틱 존은 반드시 1mm 정도는 볼록하게 티슈를 서포팅 해야 돼. 컨투어는 이건 무조건, 이건 예외 없어. 오목 아니면 플랫이야. 보통 플랫으로 가지 이것까지 오목하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보통 어버시잖아, 보통은. B는, 이거는 잇몸이 두껍냐 얇냐에 따라서 조금 달려. 조금. 근데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머전스 프로파일, 그러니까 루트의 형태거든. 얘가 자연치아로 따지면 루트의 형태거든. 루트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얘는 연조직이 막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나야 되거든. 이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항상 수술할 때 여기 연조직을 보강하잖아. 그래서 CTG의 타겟 포인트가 여기야. 바운디드 존. 여기에 결합 조직을 이식을 하는 거야. 여기 결합 조직을 이식해서 빵빵하게 만들어 놔야지 얘가 올라올 때 티슈를 압박을 해가지고 막 내려가. 너무 오목하면은 염증 생기거든. 여기에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막 하거든. 잇몸이 얇은 사람도 있고 두꺼운 사람도 있잖아. 어찌됐든 간에 두껍게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조작을 해야 돼. 잇몸이 얇은 사람은 얘의 오목한 게 얼만큼 오목하냐. 잇몸이 얇은 사람은 플랫한 형태 아니면 약간 좀 컨벡스한 형태가 있으면은 얘가 압박을 해가지고 내려가거든, 같이. 뚱뚱한 보철을 넣었을 때 집어 넣으면은 밀려 내려가잖아, 그치? 선생님들이 즉시로딩을 싱글 임플란트에서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하잖아. 거의 예외 없이. 실제로 이거 보고 환자들이 되게 많이 오니까. 내가 사진을 볼 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잖아. 이 환자분 이거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그 앞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발직을 했을 때 즉시 로딩을 가할 수 있을 만큼의 고정이 나와.
그 이유는 아주 망가진 상태로 방치한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서 얘네들이 플루팅 티스까지 돼서 잇몸뼈에 염증이 이완돼서 골수 조직이 너무 많아진 D4라 그러거든. 굉장히 얇은 뼈, 굉장히 무른 뼈가 돼버리면은 제 아무리 임플란트 초고수가 온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든 걔를 즉시 로딩을 할 만한 고정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앞니는 대부분의 경우 한 80-90%의 경우 이거 조금 흔들리고 많이 튀어나왔을 때 오잖아. 이거 그냥 빠지는 상태까지 막 기다렸다가 오는 분은 별로 안 계시잖아. 그러면 잇몸의 뼈 상태가 치아를 감싸고 있던 CT 단면으로 보면 이 치아, 루트, 여기 감싸고 있으면 이 부분에 코티컬 포인트가 아니 코티컬 라인이 조금은 있거든. 남아있는 곳이. 여기에서 대부분 교정을 얻을 수 있어, 고정을. 자, 여기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우리가 CT를 보면은 이 부분까지가 치관부다, 그치?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치관부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서포팅하는 거는 뭐야? 뼈가 아니라 조직이야, 연조직. 그럼 우리가 CT질 할 때 타겟 포인트가 어디라고? 아까 말했잖아, 바운디드 존이라고. 이 정도는 잇몸으로 보강을 해야 돼. CT질을 했을 때, CT를 집어넣었을 때 내가 막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막을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발치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 막을 안 쓰는 이유는 다 알지. 얘는 힐링 포텐셜이 있지. 빼고 나면은 뼈를 안 넣어도 뼈는 어느 정도 자라오르고 우리 몸에 나으려고 하잖아. 그때 쓰는 게 막이 굳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나는 별로 안 필요하다 생각해. 왜냐면 막을 쓰려면 열어야 되거든. 막을 끼워 넣는 경우도 가능은 한데 대부분 내가 GBR을 제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열고 걔네들을 막을 고정시키는 작업까지 필요하거든. 그럼 우리가 이 가치 판단을 하는 거야. 막을 열면 아무리 델리케이트한 수술을 한다라고 한들 이 부분은 어쨌든 염증성이잖아. 얘를 딱 열었을 때 아무리 뭐 6제로를 써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절개를 하고 완벽하게 꼬맸다라고 한들 어쨌든 우리 몸은 상처가 남는다, 그치?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수축이야, 수축. 이런 염증이 있는 치아를 빼고 뼈이식을 하겠답시고 확 열어가지고 뼈를 집어넣고 다시 닫았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이유가 뭔데? 왜 열어가지고 GBR을 하지? 심미 부위에서 왜 그렇게 하지?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 정도 뼈에는 임플란트 심기에 전혀 무리 없거든. 이 정도 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잖아. 여기에 단단하게 임플란트 심는 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 근데 왜 열어가지고 GBR을 해야 돼? 잇몸 빵빵하게 만들려고 GBR이 잇몸을 빵빵하게 만드는 거랑 관련이 있나? 설령 메가덤을 써가지고 GBR을 깔끔하게 해서 막을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한들 그 위에 연조직은 기본적으로 소실된다고 보면 돼. 특히 염증성은 열었다가 닫으면 기본적으로 소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전치부에서 우리가 열어가지고 막을 넣고 GBR을 하는 목적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거야. 왜? 심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안 그러니? 그런 말이 있어.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막은 어디다? 골막이다라는 말이 있어. 외부에서 뭐 콜라겐 멤브레인을 쓰든 가이스트레 바이오 가이드를 쓰든 뭐든 간에 제일 좋은 거는 뭐다? 골막이 제일 좋다. 이 CTG를 해가지고 여기에 집어넣고 막을 굳이 안 쓰고 여기에 개필링, 잇몸뼈를 이식을 하는 게 이 부분이 비록 얘는 골막은 아니지만 얘는 연조직을 보강하는 것 더하기 한 개 더는 거야. 이거 그냥 생체 막으로 쓰는 거야, 막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지. 여기 이거의 핵심은 뭐야? 안 여는 거야. 안 열어야지 안 내려가, 일단 기본적으로. 틀니 쓰는 사람들 내가 계속 이야기다. 틀니 쓰는 사람들 스칼롭이라는 구조가 있어? 파필라가 있니? 틀니 쓴 무치약 부분들은 잇몸이 플랫하잖아. 스칼롭이라고 갈매기 날개 같은 그 가리비 같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이 잇몸의 형태는 치아가 있어야만 재현이 가능해. 근데 우리가 즉시 로딩을 하는 이유는 뭔데? 이 치아가 원래는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잇몸들이 있었잖아. 이 스칼롭의 형태가 있었잖아. 이 잇몸의 입장에서는 이거 잠깐 빼고 이 바로 집어 넣으면 방금 뭐가 지나갔나? 이런 느낌을 나게 하는 거야. 파필라 소실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주변의 잇몸 조직이 더 퇴축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즉시 로딩. 그리고 환자의 일상에서도 앞니를 빼는 상황이 가장 힘든 거. 앞니 임플란트 할 때 가장 두려운 건 어금니 흔들려가지고 임플란트 여러 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건 뭐가 빼가지고 심고 그냥 뭐 거기에 이 없으면 되지, 다 알잖아. 앞니는 어떻니? 빼고 사회생활이 힘들잖아. 안 그래? 대부분의 경우 다 그렇잖아. 그게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되게 소수고 대부분은 앞니를 빼고 다시 집어넣기를 원하잖아. 환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게 좋은 거야. 당연히 좋은 거야. 안 그렇니? 당연히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전치부 템포러리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포인트는 일단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줬던 그 그림 있지, EBC 컨셉.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은 그거는 최종 치아의 형태긴 해. 얘는 약간 얘기가 좀 달라. 우리가 전치부 여기 템포러리에서 얻어야 되는 건 뭐니?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지 않았니?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를 못하는데, 이거는 진짜 쉐이드 보여? 내가 느끼는데 이거 레진으로 막 치아 이렇게 막 쌓아서 만들려고 하거든. 요즘 사람들 레진 비니어 하거든. 근데 다영아, 레진 내 지원해줬다니까 빨리 가서 면허 따와. 치과에서 면허 따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다영이는 쉐이드를 어떻게 파우더로 이렇게 만드니? 다른 사람들 왜 쉐이드 정해져 있는 레진으로 해가지고 막 이거 이런 그라데이션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파우더로 이렇게 만들어? 말했지, 우리 치과가 성장할래 안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기본이 이렇게 있으니까 대부분 다 눈이 높아져 있잖아. 잘한다가 이게 잘한다인 걸 알잖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가서 물어봐. 옆에서 보라고. 다 도제식으로 하는 거야 원래. 나도 임플란트 할 때 어떻게 잘하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물어본다고. 밤새가지고 막 꼬매는 연습하고 맨날 실습하고 한다고. 잘하는 사람 거 따라 배우려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다영이가 안 알려주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CT지. 이 템포러리가 있으면은 이 CT의 안정적인 실링 효과도 제공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CT가 어디 나가지, 오염되지 않은 안정적인 이 실링이라고 하지. 실링 효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갭에 뼈를 채워놨잖아. 얘가 어디 도망가지 않지. GBR의 핵심은 이게 안정적이어야 되거든. 위에 있는 머리가 안정적으로 딱 안착돼 있으면 여기 뼈가루가 어디 갈래야 갈 수가 없거든. 내가 느낀 바 발치 즉시 임플란트 갭 필링하고 위에 그냥 팔자봉합으로 그냥 얼기설기 한 땀만 꼬매도 그 뼈들 어디 안 가. 그거 막 빼내려고 핀셋으로 막 잡는데 그 얇은 실이 막 걸려가지고 물고기들 그물 걸린 것처럼 어디 안 도망가. 그러면은 걔네들이 한 일주일만 있어도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물성이 이미 파우더 형태는 아니야. 뭔가 뭉쳐가지고 꾸덕꾸덕한 형태가 되어 있어. 이미. 사실은 일주일만 딱 버티면 돼. 그때부터는 얘가 치연이 돼서 내 뼈가 되든 안 되든 건 상관없어. 이종골을 쓰는 이유가 뭐지? 이게 내 뼈가 아니라 그냥 이종골의 덩어리면 뭐 어때?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얘네들이 딱 거기에서 볼륨을 유지하면 그 역할은 끝난 거야. 안 그래? 어차피 고정은 프리스틴본이라 그러거든. 어차피 나는 어지간해서는 내 뼈에다 다 심어. 이거는 약간 좀 부족하긴 했는데 여기 더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깊어지면 또 안 되니까. 이 너무 깊어지면 또 마찬가지로 이 만들기 좀 많이 어려워지지. 한 9mm짜리 들어가 버리 힐링 9mm짜리 들어가 버리면 이 만들기 되게 어려워져. 쌤들 이미 7mm짜리 그 힐링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정도 깊이에 되게 익숙해진 거지. 그거보다 1, 2mm만 더 들어가서 힐링 9mm짜리 썼을 때 환자도 좀 불편하고 인풋 뜨는데 약간 번거롭다는 걸 쌤들도 느낄 거예요. 이 만드는 것도 파노라마 딱 찍었을 때 어벗이 너무 내기 길어. 그건 올바른 형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마냥 깊게 심는 게 좋은 거는 아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무리 자연 치아를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임시 치아를 인접치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서는 아까 EBC 컨셉에서 다시 이 부분이 어디라 그랬지? 이게 마지날 진지바라고. 마지날 진지바의 용어에 대해서 쌤들 알아? 마지날 진지바가 어디야? 이게 마지날 진지바지. 마진, 가장 모서리 부분. 마지날 진지바 이 부분. 여기에서 1mm 하방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이게 아까 뭐라 그랬지? 에스테틱 존. 그치? 그 아래 3, 4mm 이게 뭐? 바운디드 존. 그 아래가 컨투어 존인데 임시치아에서는 이 마지날 진지바의 높이를 어떻게, 내가 다양한 맨날 얘기하는 거 어떻게지? 이거 어떻게 여기 마지날 진지바의 형성을 어디에다가 해? 항상 얘기하는 거. 그렇지. 인접치보다 1mm 짧게. 인접치보다 1mm 짧게. 왜? 과부상해야 돼. 어떻게 나을지 모르잖아. 내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발직을 많이 했지. 난 대부분 다 발직으로 하니까. 오늘 현 원장님 발직 잘하셨던데? 그 뼈 그거 남은 거. 내가 봤을 때 그 뼈 그 정도 남았을 때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하는 의사들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 남았을 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나의 그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핵심은 연조직 그 다음에 경조직의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야. 예측. 그건 경험적으로 획득한 것 같아. 이게 이 정도 이렇게 낫겠다. 딱 그 포인트에 이 그 임플란트의 헤드를 위치시키고 거기까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낫더라. 이런 정도의 염증, 이 정도의 상태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낫더라.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여기에 CT까지 넣었잖아. 그러면은 잇몸을 일단 기본적으로 과부상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과부상. 근데 얘가 동명치, 얘랑 똑같은 높이까지 만약에 마지날 진지바
여기까지 만약에 치아가 압박을 하고 있는 형태다, 볼록한 형태다 라고 한다면 이 힐링 포텐셜이 얘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거야. 예상이라 그랬잖아. 발색식 임플란트 심미 부위에서 핵심 뭐 구치도 똑같아. 얘가 어떻게 났는지 예상을 하는. 근데 그 예상이 어긋날 수도 있잖아. 이거 더 꺼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니? 더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 이게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진지바보다 얼만큼 1mm 짧게.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CT를 봤을 때도 조금 염증이 이 볼로스의 범위가 크지 사실은. 여기에 이게 없잖아. 버컬 플레이트가 날아가 버렸잖아. 이거는 그냥 이벽성 골소실이잖아. 앞뒤가 다 없잖아.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뼈가 재생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은 조금 있을 거야. 어느 정도의 제한은. 그러면 다 낫고 나서의 모습이 다소간에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올라가 버렸지. 버컬 플레이트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개필링을 하든 뭘 하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수축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한 번 더 하면 돼. CTG. 그치?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만약에 여기 봐봐. 일단 이 잇몸이 성숙된 조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잇몸 형태의 전몰 반응을 보면 돼. 건강한 잇몸은 귤껍데기 같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조직이 자리 잡고 있거든. 이렇게 되면 얘는 성숙이 끝났구나 라고 판단해도 돼. 이러면은 추가적인 작업을 해도 되는 상태야. 이게 비록 이 부분에 버컬 플레이트가 날아간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간의 퇴축이 있어서 한 번에 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발치직시 임플란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부가적인 수식이 필요한 거지. 부가적인 수식이 필요한, 어차피 이분은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이게 단면이야. 이거 내가 소진한테 찍어 놓으라 그랬거든, 다영이. 다영이가 이 컨셉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알지? EBC 컨셉이라고 다영이는 아니? 내가 이거를 용어로 표현하진 않지만 이미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저 정도 친구는 보면. 이게 마지막 진지바의 형태일 거 아니여. 이 부분이 어떻게 1mm 정도는 볼록하게 나왔다가 이 부분, 이 컨투어 존, 이 부분이 컨투어잖아. 약간 볼록 같네. 이게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치? 이거는 어떻게? 이건 어떻게? 플랫 혹은 오목겠니? 이게 그거고, 요게 소장이 만든 템이야. 이 마지막 진지바가 이건 프로비저널이지. 마지막 진지바 이거 크리티컬 폰, 여기를 연결하는 것도, 여기는 이제 여기가 2존이죠. 여기가 2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내가 이거 소진이한테 이거 이렇게 채우라 그랬거든. 일정 부분. 이게 너무 오목해 버리면 또 안 돼. 근데 어차피 이거 PMM이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인상을 체득을 해가지고 PMM을 거칠 때, 소장님도 우리가 전치부 임플란트 할 때 보면 나와가지고 PMME 세팅할 때 막 그거 뭐 꼼지락 해가지고 실제로 하잖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잇몸의 형태가 재현이 기공소에서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가되, E, B, C 다시 나눌게. E는 어떻게? 1mm 볼록. 그 다음에 C는 플랫. B는 플랫에서 오목이지. 얘는 뭐 정해져 있어 이미. 얘는 불변이야. 1mm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니까 다시 용어 확실하게 할게. 에스테틱 존 1mm 볼록은 불변이야. 불변. C 플랫. 여기도 불변이야. 여기와 여기 사이를 연결하는 3, 4mm. 왜 3, 4mm 왜 이렇게 어중뛰게 많아? 임플란트 심는 이 깊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3, 4mm라고 하는 거야.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여기는 오목일 수도 있고 플랫일 수도 있어. 이 환자의 잇몸의 성상에 따라 다른 거야. 픽할 수도 있고 씬할 수도 있잖아. 평균일 수도 있고. 이 환자가 어느 정도 두꺼우면 다소간에 플랫하거나 살짝 볼록해도 안 내려갈 거야. 딱 잡고 있을 거야. 이 환자가 잇몸이 얇아. 플랫해도 내려갈 수도 있어. 더 오목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체어 사이드에서 하는 거야. 원래 체어 사이드에서 마지막 델리케이트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할게. 즉시 로딩을 할 때, 야 이거 그라데이션 맞춰가지고, 야 이거 진짜, 근데 이거 하는데 뭐 한 세월 걸리는 것도 아니야. 30분이면 하더만 요즘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난 좀 진짜 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니까. 정말로 이런 템포러리는 나 본 적이 없어. 맨날 저기 우리 정창 원장님, 이승기 원장님 막 이런 분들이 템포러리 직접 만들어가지고 잘한다. 그분 급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은 지금 50대거든 60대. 우리 다영이는 20대잖아 이게 젊은 대가지. 막 템포 명장 막 이런 거 기가 찬다니까. 민자 배우라니까. 이제 성장할래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런 거 하라고. 요즘 소진이가 또 따라하고 있지. 이렇게 이분이 이제 딱 그거지. 지금 보면 그냥 보면 이 환자분 요거지.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치아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CTG 해가지고 템포러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도 1mm 정도 짧게, 그치? 왜냐면은 이게 치아가 아니지. 그 다음에 1mm는 컨투어 포인트, 그 에스테틱 존은 항상 얘기하지만 1mm 크게 가라. 여기까지. 이 템포러리지. 이분 CTG 한 번 더 한 거 알지? 이게 조금 움푹 패여가지고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집어 넣었지. 잇몸 넣어서 보강한 다음에 우리 강 소장님이 이런 형태. 이게 어때? 딱 이거지? 마지날 진지바가 뭐 이 정도겠지. 한 1mm 정도가 어때? 볼록. 그 다음에 여기가 크리티컬 컨투어 존, 여기는 플랫, 여기 사이는 이렇게 유려하게 S자 느낌으로 떨어지지. S자 느낌으로.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팍 갑자기 오목해버리면 이상하잖아. 그게 아니지. 이렇게 유려하게 연결이 돼야지. 왜냐면 우리는 항상 예쁜 치아는 루트폼의 형태를 따르잖아. 이런 유려한 곡선이지. 한국의 미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막 꼼지락꼼지락 또 한 거지. 이분의 잇몸에 맞춰가지고. 이게 임플란트지. 임플란트가 자연치보다 이뻐. 왜냐면 내가 이거 내 레진 묻어가지고. 잘했어. 잘 참았어. 이게 임플란트지. 항상 이 1mm 다시 지난주 토요일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건 임플란트 아니잖아. 이거 발치거든. 이거 발치하고 자전치거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했잖아. 와, 나 이거 완벽한 것 같아. 여기는 치아가 있잖아. 한 1mm 정도 짧게 갖고 가되 얘는 포인트가 꼬랑지가 달려 있어야 돼. 꼬랑지의 역할이 뭐냐면, 여기에서 마지막 진지바 여기서 끊고 나서 꼬랑지가 뭐냐면, 이 부분, 이거 발치했잖아. 이 부분에 이 형태, 이 스칼롭의 형태를 안쪽에 뭐 집어넣어 가지고 보존하고 있어야 돼. 마지날 진지바는 놔두고 여기 안쪽에 꼬랑지 달아가지고 여기 집어넣어. 한 2mm 정도.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면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이거 조금 더 짧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뭐 괜찮아. 이분은 뭐 CTG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발치와 있지. 인접치의 마진보다 한 1mm 정도 짧게 갖고 가고 한 1mm, 2mm 정도 집어넣어. 이 형태 보존되게. 이게 골든타임이야. 골든타임. 이거 언제밖에 못하냐면 발치한 순간밖에 못해. 브릿지 할 때. 마지날 진지바에서 여기는 짧게 갖고 가되, 다시 이해되지? 이거 단면으로 봤을 때 이게 다가 아니라 뒤에도 있잖아.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고, 단면으로 보면 여기서 끊고, 여기 마지날 진지바 끊고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이게 2mm? 2mm 정도면 되는 것 같아. 2mm 정도면 어느 느낌이냐면 1mm 정도면 좀 짧다. 2mm 정도면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정도다 이렇게밖에 말 못해. 그 정도다. 그래서 PMMA 거치면 이런 형태의 PMMA를 다시 거치지.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잇몸을 CTG 없이도 할 수 있어. 보존이 됐잖아. 이게 보존이 되려면 언제? 발치하는 그 순간밖에 못해. 발치하는 그 순간. 어지간해서 뼈는 꽉꽉 채워놓고, 현 원장님 뼈는 꽉꽉 채워놓고 계시죠. 레고로 채워놓고 계시고, 템포러리 할 때 1mm, 2mm 정도 깊게 넣어. 그래야지 F4점을 큰 무리 없이 나와. 만약에 그때 조져놓잖아.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꺼지거나 아니면은 이 스칼럽 형태를 못 만들었잖아. 그럼 PMM을 거쳐야 돼. 와가지고 계속 만들어야 돼. 몰딩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 포인트 여기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미지수야, 사실은. 다 이해됐어, 혹시? 다 이해됐어? 템포러리 할 때 다시 마지막 진지바에서 1mm 짧게 하고 EBC 컨셉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 C는 뭐다? 컨투어 존은 플랫, E의 존은 볼록,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연결하는 거는 유려한 곡선, 플랫 혹은 오목이야. 볼록 아니야. 근데 안전하게 하려면 그 E 있잖아. E존. 다영아, 안전하게 하려면 마지날 진지바에서 1mm 빼는 게 아니라 그 마지날 진지바에서 그 형태 있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부터 치관 시작이구나. 이 부분을 한 2mm 올려버려. 그리고 크리티컬 존을 여기서부터 시작해버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더 짧은 느낌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게끔. 그럼 좀 더 안전하지. 그러니까 이가 템포를 딱 하고 나서 이가 짧아야 돼, 기본적으로. 소진이가 최근에 한 환자거든? 과하다시피 짧게 가라 그랬거든, 내가. 과하다시피 짧게? 그래도 별로 안 짧지. 근데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 보면 어때? 여기 동명치 기준으로 여기 잇몸이 어때? 과하다시피 정도로 짧게. 한 2mm 짧게 가도 될 것 같아. 다시 정리하자. 2mm 짧게 가서 1mm를 그냥 에스테틱 존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회복됐을 때 이런 모습일 수 있게끔. 이러면 어때? 이거 이미 완성 아니야? 나 이 할머니 지금
계속 뭐라 하시잖아. 이 끝났는데 왜 계속 빠지냐고. 잘했어. 이거 끝나고 나서 이 위에 형태 잡고 요런 것들은 다 그냥 선생님들끼리 자가 발전을 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몇 개 이제 조작거리다 보면은 속도도 빨라질 거고, 이거 좀 더 잘하고 싶은데라는 욕구가 생길 거야. 그때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고 확인하고 자가 발전을 하면 돼.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샌들 핸드폰에 다 저장해놔.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찍어야 돼. 이거를 이 느낌을, 이 맛을 내는 게 지금 신밖에 없거든. 이거 배워. 위에서 찍지 말라고. 지금 이거 내려간 거 하는데, 이거 지금 위에서 찍으면은 안 보이잖아. 잘 모르잖아. 이것도 지금 위에서 찍은 거잖아. 살짝 봐봐, 이게 이렇게 꺼지잖아. 이렇게 꺼지는 느낌으로 가지 말고, 이거 어때? 이 느낌이잖아. 이 느낌. 여기서 찍어. 이거를 제가 잘해. 이게 제일 예뻐. 이게 제일 진짜 같아. 그 다음에 이 각도나, 이게 F값 29, ISO 160, 셔터 스피드 100분의 1이거든 지금 우리. 있어. 그냥 소연아, 있어. 보면 알아. 그냥 그렇게 지금 세팅해 놨는데, 그 세팅 값을 한 이유가 이런 느낌 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찍어. 알겠지?